교수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예쁜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또 여기 고등학교 친구들 또 부모님들 다 오셨네요. 제가 한 23년 치과의학에서 근무하면서 세균하고 대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세균이 어쩐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어쩔 때는 꿈에서도 나타나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 똑같은지 몰라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세균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왜 이 세균들은 우리에게 충치라든가 또는 치질환을 유발시키지? 나하고 친구라 하고 이야기도 걸면서 했더니 이 세균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균들하고 입안의 세균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친해지고 또 그 친해짐 속에서 충치도 없고 잇몸 질환도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첫 번째 구강 세균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쵸?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니?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름도 안 물어보고 제가 마음대로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내 이름은 그것이 아닌디 하고 말도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세균과 세균들끼리 더불어 살아가고 또 그 세균들이 우리와 함께 구강에 있는 세포들하고도 더불어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시 우리가 아프면 자기들도 아파하면서 또 우리가 탓을 하면 내 탓만 하지 마라. 너의 탓도 있어 하고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이 구강 조직이 파괴되면 이게 전시로 돕니다. 전신질환도 유발시켜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정말 세균도 다 똑같은 세균이 아니에요. 여러분 뮤탄스균, 진지발리스균은 잘 아시죠? 매체에서 많이 하니까. 뮤탄스균, 그죠? 충치균. 진지발리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잇몸질환 치약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똑같은 진지발리스, 똑같은 뮤탄스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세균들과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살아가서 이런 잇몸질환이라든가 또는 잇몸질환이 예방되면 전신질환도 예방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2019년도에 저희 치과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치의신보라고. 이제 그곳에서 의뢰가 와서 제가 재미있는 구강 세균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10회 연재를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제 꿈이 여기에 있고요. 처음에는 국정기 교수라고 타이틀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나 교수 아니다고. 교수는 직업이지. 내가 교수는 아닌데 교수란 말 좀 싫어합니다. 제가 그냥 우리 학생들한테 선생님이라 하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호칭이니까 선생님을 해라 하고 이제 또 남학생들한테는 이제 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축구부라든가 가까운 우리 후배들은 저한테 국형입니다. 국형. 성이 국시니까 국형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 빼고 이제 중기라는 또 배우 중에 송중기 씨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발표를 할 때 그 학생들한테 혹시 너희들 그 태양의 후예 봤냐? 거기 메인 캐릭터 송중기 씨 알죠? 그랬더니 다 한대요. 내 이름도 중기라고. 다만 패밀리 네임이 국이고 했더니 제 이름을 다 알아요. 그만큼 우리 K 컨텐츠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여기서 말했는데 먼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봅시다. 혹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동안에 질문 있으시면 손 드셔도 돼. 그때는 조용하고 질문 있어야 하십시오.
그럼 기프트코인 순서로 갑니다. 네, 그죠? 끝나고도 괜찮았지만 강의 중에서도 하시면 제가 그분들도 이제 선착순으로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런 세균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균은 뮤탄스 균들 있잖아요. 치아우충 충치를 유발시키는 세균들 저희가 분리하는 초기 이제 실험 데이터인데 이것은 펜티아 글로메라스 세균이고 이것은 뮤탄스처럼 또 충치를 잘 유발시키는 소브나이트 세균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국인에서 분리한 거고 이건 서양인에서 분리한 거예요. 모양이 틀리죠. 예. 동일하게 키웠어요. 이제 이것은 하루 만에 큰 거고요. 여기는 이틀 만에 큰 거예요. 그죠? 이 부모님 세대들은 저기 마징가 제트 만화 영화 기억나십니까? 마징가 제트? 보면은 그잖아요. 그 외부에 이제 로봇이 딱 오면은 그 마징가 제트 연구소에 그 방어벽이 싹 쳐지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그런 것처럼 아주 예쁜 하얀 방어막이 쳐져요. 그렇게 크는 것들인데 이 당시 찍을 때 사진기가 별로 좋은 게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좋은 걸로 찍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정도 찍어서도 논문에는 출판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보면서 이 세균들을 어디서 봤을까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했더니 어디서 봤을까요? 제가 이제 여기 입안인데 어디서? 우리 학생 우리 친구 이름이 뭘까요? 정민이. 우리 정민 씨 입안의 세균은 어디서 봤을까? 엄마가 준 것게 많이 있겠죠? 그렇죠? 엄마 입에서. 보통 자녀분들의 입안의 세균은 엄마에서 더 많이 갑니다. 아빠보다. 더 많이 접촉할 때 그러겠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딸내미들은 다 아빠에서 먼저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더 많이 육아를 했거든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와이프가 또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겠지만 근데 그러면 정민아 엄마의 입안에서 오는 세균은 또 어디서 왔을까? 할머니. 그치. 아빠에서 오는 세균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세균들이 서로 어느 시스템처럼 잘 살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정민이가 다른 나라 가면은 거기서 적응하기 쉬울까 안 쉬울까? 정민이가 미국 가면 어렵겠지? 마찬가지야. 엄마의 입은 세균들은 아빠의 입은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빠에서 입은 세균들이 잘 못 자라. 희한하지? 이미 그런 생태계를 이루어버렸어. 사람하고 똑같지? 응. 그지? 그래서 우리의 조상의 사람들에서 결국은 태어날 때 다 무균 상태로 태어납니다. 세균 상태로. 그래서 봤더니 어디서 가냐면 토양이에요, 토양이나 물, 환경. 그래서 실제로 논문을 보게 되면, 페이퍼를 보게 되면 이 장내에 있는 세균들의 50%는 구강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장내에 있는 많은 세균들은, 이런 세균들은 다 어디서 왔냐면 땅이나 물에서 왔어요. 즉 우리 구강에 있는 세균들의 원래의 오리진은 땅이구나, 물이 많고요. 진지발리스도 마찬가지. 진지발리스도 땅을 파보면 많아요. 즉 우리 세균들은 산소가 있으면 잘 못 자라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땅속도 그러잖아요. 깊이 파고들어가면 산소가 없죠. 그래서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들은 다 기호는 이런 환경에서 왔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세균들은 여러분들 우리 세균들은 또 이제 우리 생명체는 태어났을 때 보게 되면은 원시대기 지구가 막 형성될 때 아무 생명체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첫 번째 암모니아 요소 유레아 암모니아가 생기고 유레아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생명체 생겼는데 초기에 생명체들은 산소가 없는 데서 살았어요. 원시 진핵세포들은 산소가 없는 데서 살아요. 이게 이제 진핵세포라는 게 핵이 있고 핵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구에서 원시대기에서 산소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산소가 발생했는데 이런 세포들은 원래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살아남다가 우연하게 산소가 있어서 잘 살아가는 세균들이 이런 원시 진핵세포에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여기 원시 진핵세포가 이 호기성 세균을 먹기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하나, 이 친구들이 이 세포를 파고 들어가서 이 세포에 있는 영양분을 먹기 위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균이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납니다. 공생을 하는 거예요. 공생.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금의 동물이나 곰팡이 같은 진핵세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포에 사이노박테리아라는 광합성하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다시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식물을 이루는, 즉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물의 조상이 된 세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세포 내 공생설이라 그래서 세포 내에 이런 세균들이 공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거의 입증이 됐어요. 그 친구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TV에서 한참 광고를 이야기를 했죠. 우리 몸에 얼마 많은 세균이 있는지.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시대라 그러잖아요. 유산균도 막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의 몸에 구성한 세포는 약 30조 개예요. 30조 개.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은 38조예요. 거의 1대 1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좀 전에 나온 발표는 1대 10이었어요. 근데 매스컴에서는 1대 10이라는 그 데이터를 확 부각을 시켰죠. 우리 몸에는 세균도 많더라. 근데 실제로는 1대 1이 관계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몸 세포 바깥에 있는 세균이 38조 개인데 어때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예전에 원시 세균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깥에 있는 세균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의 세포들에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세요? 에너지를 만들어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에너지 공장, 즉 정민이 뭐 사 먹고 싶으면 돈이 필요하지.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 돈을 만드는 공장이야. 그 돈은 ATP라는 돈이고.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응?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우리 밖에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더 많아요. 왜냐? 세포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가 3,000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근육세포라든가 간세포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데서는 심장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양의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세포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세균만 16S 라이소마 RNA DNA 이건 뭐냐면 단백질이 유전자가 암호를 코딩하고 있다 하잖아요. 유전 정보를 있다잖아요. 코딩하고 있다잖아요. 그 유전 정보가 뭐냐면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 단백질과 또는 이런 rRNA라든가 tRNA를 만드는 게 바로 유전자예요. 근데 사람에는 없어요. 원래 이게 16S는. 사람 세포는 23S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미토콘드리아에는 이런 DNA 염색체가 있고 거기에는 세균만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16S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가 단백질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염색체가 손상을 입으면 복구도 가능해요. 즉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양의 유전자들은 자기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없애버리거든요. 이게 진화예요. 진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이 미토콘드리아 혼자만 딱 꺼내놓으면 복제가 가능하지 살 수는 없어요. 왜냐? 이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다 우리 핵내에 있는 염색체로 다 리펄전 무슨 움직이 됐거나 또는 핵내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없애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우리 정민이는 이해가 될까? 아직은 안 될 거야. 근데 정민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어. 좀만 있어봐. 삼촌이 이따가
이야기해줄게. 정민이 좋아하는 걸 알겠지? 자, 그 다음 이름은 명명법. 자, 이런 부분들은 이 학술적이거든요.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 학명이에요.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호모는 성명이고 사피엔스는 종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계문 강목과 속종 이게 우리 고등학생들 뭐 생명체 분류 체계 있잖아요. 이 분류 체계 기준이 16S하고 18S예요. 진핵세포는 18S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세균은 16S. 아까 23S라고 했잖아요. 그게 16S 하고 대비될 수 있는 게 18S네요. 23S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시퀀스를 통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계문 강목과 속종인데 생명체의 명명을 할 때는 이명체, 성명과 종명을 이야기하는데 성명과 종명은 이탈리아어로 써요. 한글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라틴어를 따라서 써요. 왜냐하면 예전에 고전의 학문들은 분류를 할 때 라틴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하고 여러분 아시는 진지발리스는 포플로모나스라는 그런 성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또 이태리처럼 못 쓸 수가 있잖아요. 옛날 타이프는 정자초만 썼습니다. 그때는 밑줄을 쫙 끄면 이태리치다 하는 식으로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치주 질환의 가장 원인균인 진지발리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까매요. 여기는 혈액이 들어있는 토끼의 피, 양의 피를 넣어서 키우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돼요. 그래서 어원은 포플로모나스는 보라색을 띠는 포피린, 즉 히민인데 히민이 포피린이 하나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포피린이라는 단어와 모나스는 하나의 셀. 그래서 포플로모나스 성명과 진지발리스는 뭐겠습니까? 진지발은 잇몸이죠. 그래서 성장하는데 혈액을 필요로 하고 치음과 관련되는 세균의 의미에 포플로모나스 진지발리스라고 명명해요. 여기 케이콤 2796은 케이콤은 코리안 컬렉션 포 오럴 마이크로바이올로지라는 의미로 케이콤이라는 게 우리 조선대학교에 있는 균주은행 이름이에요. 그리고 2796은 2796번째.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호모 사피엔스 국중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국중기는 스트레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사람인 국은 성이고 중기는 이름이듯이 세균 이름은 피진지발리스는 생명체인데 케이콤 성이에요. 성 일종의. 그리고 2796은 이름과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기존까지 밝혀지지 않는 새로운 세균종이 나오잖아요. 명명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 방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균종을 분류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따서 명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펩토니필러스 미광지하에 있는 펩톤을 좋아하는 김미광이라는 선생님이 처음으로 분류한 세균. 그래서 요거는 명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세균은 퓨서박테리움은 필라멘트 형태를 갖는 세균인데 누가 김화숙이라는 연구자가 밝힌 세균. 그래서 퓨서박테리움 화숙의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세 분이서 이렇게 10개의 새로운 신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이분은 성함을 넣으려고 했더니 이분들은 샤이해요. 그래서 절대 자기 이름 넣지 말으래.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쭉 가다가 보면 덴탈리스는 치아에서 오랄도 구강에서 이제 코리니스는 한국인에서 그쵸? 광주엔시스는 광주 지역에서 그 다음에 조선엔시스는 조선대학교에서 그래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명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짓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 특징을 짓기도 좀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지역 명명을 또 지역이라든가 또는 기관이라든가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한번 지어놓으면 평생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도 16개를 끝났어요, 실험이. 그래서 이름을 붙여야 되고 논문 써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0년 연구 목표를 세웠다 했잖아요.
초창기 제 모습이에요. 2002년. 제가 2000년도 발령을 받았는데 2002년에 요 세 분께서 한 5년 정도에서 많은 세균도 얻었습니다. 이때 접니다. 이때 저고요. 10년, 그 다음에 2013년에 한국거미자원의 연구비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제가 2005년부터 트라이 했는데 네 번째 받았어요. 사전 5기. 아니, 사전 5기인가요? 아무튼 세 번 떨어지고 이때도 세 번째 떨어진 다음에 제가 그랬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떨어지고 나서 와서는 우리 될 때까지 해보세 했대요. 근데 이제 2013년, 2012년도에 이 연구비 떴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이 되지도 않는데 뭐 그냥 공룡 낭비하지 말고 시청하지 맙시다 했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될 때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았습니다. 네 하고 열심히 또 썼죠. 딱 돼버린 거예요. 그 해에 기념으로 제주도 학회가 있었거든요. 다 가서 발표했는데 우리 박순강 박사 지금 연구교수로 돼 있죠. 이분이 또 상을 또 받았어요. 23년 10년지잖아요 지금. 그 10년 뒤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 10년 뒤에는 또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제가 32년에 8월 달에 정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여기 있는 정민이가 또 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다 제 미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세균들은 이런 학명을 붙여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예쁘지 않아요? 징그러운 거 예쁜가요?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치주 세균들은 키우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데 저는 향기로워 죽겠거든요. 근데 사람들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주로 이용해 먹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하면 나오는 냄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화장실 냄새보다 지독한 냄새가 난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고소해요. 저는 세균 딱 보고 이제 색깔 보고 냄새 딱 맡아보거든요. 뭐 패티듯이 안 열어봐도 냄새 나요. 하지만 딱 패티 열고 맡아봅니다. 그 고소함. 왜? 내가 키우는 세균이 맞구나.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그래요. 이게 조금 좀 도라이죠, 도라이.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도라임을 이 자백하면서 삽니다. 예. 그런데 미안해요. 왜? 우리는 한 번도 이 친구들한테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명명을 하긴 하지만은 이 친구들의 정말 내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한테 자기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려고 막 더 가깝게 제가 친하게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 치아잖아요. 치아하고 잇몸이에요. 치아하고 잇몸 사이에는 이런 틈이 있어요. 치주낭이라고. 근데 여기에 세균들이 껴요. 세균들이 끼어서 자라는데 여러 세균들이 큽니다. 초기에는 이제 충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 탄수화물 좋아하는 애들이 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산소가 많이 부족해지겠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여기서 잘 자라는 즉 단백질을 이용해서 주로 살아가는 치주 세균들이 자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정민이한테 정민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줄까? 우리 정민이는 기프트콘 줘야겠다. 그지, 정민아? 당연히 받아겠지, 정민이는? 그렇지. 정민이는 이미 기프트 하나는 당첨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절반 이상이 끄덕끄덕 해주셔서 제가 정민아 이런 데서 살고 싶어? 이런 데서 살고 싶어? 여기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집도 그렇게 많진 않아. 예, 여기서는 아마 공부도 막 하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예, 근데 여기는 큰 도시야. 요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게 보기가 거의 힘들어. 여기 있는 아마 강에는 여기 있는 강은 흐르고 있지만 아마도 거기는 생활 폐수들이 많을 거야. 정민이는 위에서 살고 싶어? 아래에서 살고 싶어? 왜?
깨끗하고 또 공기가 좀 공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은 또 어떨 것 같아? 마음씨는? 좋을 것 같죠.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안의 세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세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도 어떻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경쟁이에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녹지가 여기서 안 보여요. 근데 여기 뭔가 좀 녹지가 있을 것 같죠? 이 녹지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좀 지나면 또 파괴를 하겠죠. 또 짓겠죠. 이게 우리 지구라 생각해 봐요. 우리 지구가 쓰레기도 함부로 막 버려버리고 지금도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분리수거 잘하잖아요. 저도 우유 먹거든요. 우유가 아니라 저는 그 아침에 간단하게 당플레인 뭐 그런 걸 먹어요. 단백질 음료를 먹는데 이걸 그냥 버리고 싶은데 그냥 못 버려요. 왜? 세균들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나면 항시 뚜껑 그 플라스틱 제거하고 그다음에 잘라요. 여러 각도로 잘라봤거든요. 손도 안 아프고 효율이 좋은 방법은 우유팩을 양쪽으로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시옷자 모양을 만들어서 말린 다음에 이것을 붙이면 맥시멈 한 10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또 저희 아파트에는 이런 걸 수거하는 곳이 우리 단지에는 없어요. 옆 단지는 있어. 그러면 거기 학교 가기 전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딱 예쁘게 놓고 와요. 근데 귀찮으면 제 아파트 단지에다가 예쁘게 해서 종이 버린다 옆에 놔두는데 근데 그걸 경비 아저씨가 그냥 버려둘지 아니면 따로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딱 그래봤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모아서 이렇게 버립니다. 자, 근데 미국은 어때요? 그 많은 분리수거 안 해요. 저도 미국에서 2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4개월씩 해갖고 3년 있어봤는데, 5년을 좀 있어봤죠. 했더니, 거기는 분리수거라는 게 없어요. 햇볕에 한가운데 버려버린대요. 그럼 어찌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의도 면적이 몇 배가 되는, 우리나라 면적이 몇 배가 되는 쓰레기 섬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민이가 어른 돼 보고 정민이가 또 아이를 낳으면 그때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갑갑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지구의 사람이 지구를 파괴하듯이 사람이라는 지구에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우리 사람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더 좋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균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솔지를 잘 해주면 돼요. 이솔지. 그러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세균이 여기 있는 세균들이 너무 숫자가 많지 않게끔 숫자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솔지를 하게 되면 혀도 닦아주고 혀 점막도 닦아주고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 구간의 세균이 다 죽을까요? 절대 안 죽어요. 죽으면 절대 안 돼요. 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공기 중에 있는 이 곰팡이들이나 또 스타필코커스 에피더미스라는 세균종이 저한테 들어와요. 또 제가 말할 때마다 나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 곰팡이들 와갖고 우리 몸에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숙주의 면역세포들, 즉 우리의 세균에 대한 곰팡이에 대한 우리 군인들이 제거도 해주지만 많은 부분은 우리 몸에 우리 구강에 있는 세균들이 없애버려요. 세균들이 나도 살기 힘들어. 네가 왜 와? 너 여기서 살아봤어? 그러면서 야들이 또 이런 세균 곰팡이들을 세포막을 깨면 단백질 가수분해 해서 내요. 펩타이드를. 그게 박테리오신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병원성 세균들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세균이 없으면 안 돼요, 절대. 하지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되게끔 유지를 해줘야 돼.
자, 이게 바로 이제 2012년도에 치과에 미생물을 하는 치주질환 세균 연구하신 분들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치주질환을 야기시키는 가장 좋은 모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것은 2012년이 아니라 이미 1990년대에 이미 했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뭐랍니까? 결과를 좀 요약을 했더니 핵심 미생물, 그 다음에 상승작용과 여러 가지 세균종이 서로 상승, 세균을 안 일으키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디스바이오시스는 공생관계를 깨버리는 거, 이제 불규정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제 공생을 깨는 관계라고 말하고 싶은데 영어로 의미로는, 근데 우리는 뭐 번역을 불규정으로 하니까 그렇죠. 이 불규정은 공생관계 깨지는 거예요. 즉 세균들 간의 공생이 깨지고 또 숙주와의 공생이 깨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때요? 세균이 그냥 어떤 그 특정한 패턴이나 이루지 않고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저항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 그러다가 이제 세균들이 좀 더 자라나고 서로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의 이뮤 시스템이,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워킹을 한다 그러면 오케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면역 작용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간이라든가 이런 데 이식하신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있거든요. 또 키드니 안 좋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이것도 힘들죠, 사실. 당뇨가 있으시거나. 그런데 정상인 사람들, 우리 정민이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 정도면 it's okay요. 근데 여기에 핵심 세균한 진지발리스 같은 그런 세균들, 물론 저는 진지발리스도 핵심이지만 피오소박테리움 뉴클레아름이 더 핵심을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어떤 세균이 동력이 많이, 즉 세균 간의 공생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질환이 생기는데, 이때도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가 이뮤 서베이런스가 조절이 안 돼요. 즉 숙주의 면역 기능이 조절이 안 될 경우, 그리고 이때는 또 영양 결핍,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있잖아, 음식을 골고루 먹어줘야 돼. 골고루. 근데 골고루 안 먹잖아? 그러면 영양이 불균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세균들을 이길 수가 없단다. 그치? 정민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부터는 골고루 먹어야겠지? 야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야채 많이 먹잖아요? 유산균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세균이잖아요. 우리 몸의 장내에 있는 프로바이오틱 다 있어요. 근데 왜 또 먹어요? 그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장내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장내의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줘야지. 그게 바로 식이섬유, 올리고당들이에요. 채소에 있는 것.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유산균을. 제가 세균 일을 하지만 구강 유산균도 찾긴 했어요. 근데 저는 상업할 생각이 없어요. 왜? 우리는 장은 입술질 못 하잖아요. 장 이렇게 해가지고 세균 제거합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조절이 안 된 분들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 아주, 그러니까 뭐 한 1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먹어야 될까 말까 하는 거. 근데 구강은요? 입술질 되잖아요. 근데 못하라고 세균을 또 넣어요. 요즘 나오는 유산균들을 보면은 사용용법을 보니까 이설질하고 유산균 입에 머금고 자라 그러는데, 유산균은요 충치 유발하는 데는 대빵이에요. 똑같아요. 뮤탄스랑 산을 엄청 냅니다. 산도 저항성 크고. 근데 거기다가 저녁에 우리 정민이가 이제 엄마가 해라 했다가 정민이가 몰래 사탕 하나 빨아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치아 표면에 약간의 디펙트들이 있어요.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충치가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런 강의가 이제 유튜브에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그 구강유산균 판매하는 업자 분들에게 이 질타를 많이 받을 텐데, 저는 그걸 정말, 뭐 편집 가능하시면 편집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편집 안 해도 됩니다만, 네. 정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의 22년 동안 연구한 결과면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 장내 유산균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주질환 치료가 안 되는 분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왜? 이 유산균들은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애들을 엄청 잘 없애줘요. 여기 나오는 세균들을 잘 없애줍니다. 진지발리스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치과에서 차라리 국소적으로 치료 안 되는 데 있잖아요. 몇 방울 떨어뜨려 주고 그것만 하시면 돼. 집에서 하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살짝 떨어뜨려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전혀 수용성 없는 건 아니지만 날마다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구강 내에 세균을 이렇게 만들어줄 때 우리가 이솔질을 잘 해주면 됩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파괴가 되는지. 이것은 치주질환의 가장 큰 이 해로운 점이 뭡니까? 뼈가 녹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 중에 잇몸에 많이 내려앉으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잇몸 질환이 그거예요. 근데요, 참 우리 몸은 참 특이해요. 잇몸 질환은요, 표현하면 이 가파르게 쫙 뼈가 안 녹습니다. 쭉 녹다가 증상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사라져요. 뼈가 녹는 속도가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완만됐다가, 그럼 이런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우리 몸에 세균이 많고 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세균에 대한 방어,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군인들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혈액 삼총사, 면역세포 백혈구, 그쵸? 또, 여기 이제 그거 4학년 되면 배우는데, 뭡니까? 네이버 주니어에 나오죠. 혈액 삼총사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근가? 그렇네요. 제 막둥이가 네이버 주니어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4학년 때.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그 외에 또 매크로페이지라든가 또는 T셀도 배우셨죠? T셀, B셀들, 코비드 때문에 그런 셀들이 많이 있죠. 그런 그런 면역세포들이 쫙 나와가지고 방어를 쳐줘요. 근데 이 방어 방법도 다시 세균들이 더 많이 세를 불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겠죠. 그러면 또 쫙 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치주질환이 무서운 거예요. 만성질환이면서도 나은 것 같거든요. 안 아프고. 그러면 또 등한시해요. 그러면은 휴전 상태인데 그게 종전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뼈를 녹이는 건데 이 뼈는 제 다리에 있는 이 뼈라든가 우리 몸에 있는 뼈 있잖아요. 일정하게 존재치 않아요. 항시 리모델링을 해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리모델링이에요. 아파트에 어떤 뭐가 좀 벽지가 안 좋아. 그러면 첫 번째 벽지의 안 좋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깔끔하게 그러고 나서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디펙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덧칠한 거 보면 여기 면적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겠잖아요. 그럼 이거 제거하고 합니다. 우리 생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뼈도. 그래도 제가 어저께 좀 많이 걸었어요. 그러면 손상을 받았겠죠. 그러면 파골세포가 약간 좀 손상받은 부분을 좀 제거해주고 골모세포가 또 다시 새로운 침착을 해줘요. 그래서 계속 리모델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상적인 기전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교실에서 잠만 일하다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예? 점심 먹을 때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우리 광합성 한다 그러잖아요. 식물은 광합성이지만 사람은 바이타민 D 합성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바이타민 D를 합성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는 PTH라는 요것은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부갑상 호르몬은 우리 요 갑상선 있잖아요. 갑상선이 나비 모양이거든요. 갑상선이 나비 모양의 그러한 내분비선인데 거기 뒤쪽에 보면 콩알 모양의 부갑상선이 있어요. 이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부갑상선 호르몬. 그다음에 카시토닌이 있는데 이 카시토닌은
혈중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이걸 떨어뜨리게 하는 거고, 너무 적으면은 비타민 C하고 PTH가 해요. 이게 분비를 해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혈중에 일정한 칼슘 농도를 유지시키는 작용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 작용을 이렇게 한 거고, 그걸 인지하는 게 바로 페르사랑 호르몬 부갑상선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물질 대사가 뭘까요? 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이 뭘까요? 물질 대사에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 가장 중요한 조절 인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혈중 글루코스 농도예요. 혈중 글루코스 농도. 글루코스니까 포도당 농도, 혈중 포도당 농도예요. 즉 이게 너무 조절이 안 되면 무슨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당뇨가 생기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목표의 제일 책량은 당뇨예요. 즉 혈중 100mg/ml 데시리터라는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지시키는 게 바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칼슘 농도예요. 99% 우리 뼈에 있어요, 칼슘이. 칼슘은 세포 내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칼슘 조절은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삼총사입니다. 삼총사. 그러면 혈중의 글루코스 농도가, 혈중의 칼슘 농도가 낮으면은 인지를 해서 페르사 호르몬, 그러니까 부갑산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는 어떤 거냐면 비활성화된 거예요. 항시 작용하면 안 되겠죠? 그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바로 부갑산 호르몬이고, 이것에 의해서 파골세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칼슘을 유리시켜주고, 또 신장에서 빠져나가는 칼슘을 재흡수시켜주고, 그리고 대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칼슘 흡수를 좀 높여줘요. 그리고 이제 이 페르사 호르몬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갑산 호르몬에 의해서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는데 직접은 안 해요. 매개체가 있어, 매개체. 그 매개체가 뭐냐면 골모세포예요. 골모세포하고 파골세포는 반대잖아요, 기능이. 왜 그러냐? 우리가 우리 몸에 계속 리모델링 이런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혈중에 칼슘이 적어서 칼슘을 유지시켜야 돼. 근데 뼈도 형성하고 뼈도 파괴시키면 어쩌겠습니까? 이게 아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에서는 이 부갑산 호르몬이 나오면은 이거 인지하는 리셉터가 바로 골모세포에 있어요. 그러면 골모세포는 지금 혈중에 칼슘이 적구나. 그럼 나는 일을 그만해야겠네 하고는 뼈 만드는 일을 중단해요. 그리고 그 신호를 파골세포한테 줍니다. 야, 파골세포야, 너 일하란다. 너 일해라. 인지를 해줘요. 저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써, 대화로서 의사소통 하잖아요. 세균과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은 바로 여기 있는 물질로예요. 몰레큘러, 물질들로.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보셨죠? 그렇죠? 이번 WC에서 예선 또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구공을 던지잖아요. 야구 던진 게 바로 리겐드라는 거예요. 즉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브로 딱 잡죠? 그게 수용체, 리셉터예요. 세균도 세포 표면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 점막세포를 인지를 하거나 치아를 인지를 해요. 치아에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겐드와 리셉터, 분자와 분자 간에 서로 어디 결합. 이게 바로 세균과 세균, 세균과 세포, 세포와 세포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대화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 있는 리셉터와 리겐드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만큼. 자, 그 반대는 이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억제를 해서 합니다. 근데 아까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응?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왜냐 그러면 세균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혈중에 칼슘이 낮아지면, 농도가 낮으면 부가산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면 골모세포 이걸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면 골모세포는 또
리겐들을 만들어야겠죠. 야구공을 던져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파골세포한테 야구공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 야구공을 지가 만들어요, 자기가. 그 야구공 이름이 랭크L이에요. 야구공 랭크L을 만들었는데 자기 표면에다가 자기 몸속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자기 표면에 짱 하고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누가? 파골세포가 랭크라는 그런 수용체로 해서 받아줘요. 그러면 골모세포 활성과 파골세포 활성이 평행을 이루고 있던 것이 파골세포 활성이 쭉 올라가면서 조절해줘. 이때는 보세요. 혈중에 10mg/dl의 농도가 칼슘이 되게끔 조절을 해준 거 이렇게 희소처럼 이렇게 이런 관계 그걸 유지시켜줘 이렇게 됐는데 병적인 상태 이게 치아입니다. 치아 이거 잇몸이에요. 그렇다 합니까? 이거 뼈예요. 뼈 우리 잇몸뼈 여기 치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호중구 큰 대식세포 치음모세포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면역세포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치음모세포도 면역 기능을 해요. 이게 선천면역이라고 선천면역. 이것도 물론 호중구나 큰 포식세포도 선천면역이 담당하지만 T셀과 B셀은 후천면역이에요. 먼저 면역반응은 선천면역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백신에 대한 항체가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항원이 들어오면 또 그걸 인지하는 또 T셀이나 B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엔티바디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됐을 때 치주 원인 세균들이 존재하면 이 세균에 의해서 이 치음모세포에서 이제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요.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염증 반응 치주를 이용 염증 반응의 삼총사라고 해요. 삼총사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그죠? 예. 인터로크 1베라, 그 다음 TNF 알파, 그 다음 인터로크 6 이걸 이 삼총사가 팍 나오면 이게 이 스스로가 여기 있는 자기 스스로한테 더 만들게 또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또 염증세포는 여기 있는 호중구나 큰 포식세포에 의해서도 발현이 돼요. 그럼 이게 발현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염증 상태가 있다는 듯, 즉 외부에 적이 침입했다는 걸 신호예요.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옆에 있는 세포들한테 신호를 주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저게 혈관을 통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을 통해 하면 전신으로 가겠죠? 저게 방광기가 1시간에서 6시간 좀 돼요. 즉 저게 파기가 2분의 1 파괴되는데 1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 본에서는 이런 후천 면역이나 T셀과 T셀에 의해서 다시 아까같이 말씀드린 골모세포가 반응했던 랭크를 만들어내. 이것은 또. 그러면 이걸 다시 파골세포가 인지를 해가지고 파괴를 하는데 보세요. 이것은 골모세포하고 파골세포가 이런 시소가 아니죠. 그죠? 이건 뭐예요? 골모세포 없는 일방적인 파골세포의 활성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조절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뼈가 스르륵 녹는 거예요. 녹아버리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그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전신을 통해로 가요. 그러면 이게 전신전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현재 구강에서는 뭐 775종, 4종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데이터를 분자생물학 데이터를 보면 약 1200에서 1400종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 개개인들은 우리 정민이 같은 경우는 약 120에서 한 200종 정도, 150종. 우리 엄마나 아버지 분들은 한 20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헌적인 것도 그렇고 저희도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아이들일수록 적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중학교생들 한 120개 정도 이 정도 있어요. 종이. 자, 이게 충치, 그다음 신경치료 하게 되겠고 이게 충치가 치료가 안 되면 신경치료 해야 되겠죠. 치료는 원인시키지만 이게 전신을 통해서 가게 되면 당뇨라든가 류마티스 관절염, 심혈관 질환, 구강암, 직장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까지. 이 알츠하이머는 2021년 페이퍼에 아예 딱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에 하나는 피진질배수로 나와버렸어요. 그걸 거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알츠하이머가 세균만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구강세균이다.
근데 피진진혈소염이 그러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여러 세균들이 해요. 그리고요, 이게 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할 때 기도로 우리 구강에 세균들이 들어가요. 제가 말하면서 세균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들어간 거야. 근데 다행히 우리 몸에 이 폐에도 이러한 대식세포들이 있어요. 폐에 있는 대식세포가 있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손모가 또 제거를 해주고. 그래서 기침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침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학생들이 기침하면 참으라 하면 안 돼요. 어지간하면 미국에서는 콜록콜록 하면 God bless you 있잖아요. 신의 은총이. 너 죽다 살았어. 이 뜻이에요. 너 죽다 살았으니까 축하해. 그래서 God bless you. 근데 우리는 동방예의주의이기 때문에 기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기침하게 되면 더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응? 근데 일부러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요, 이게 수면과도 연관이 있어요. 스웨덴에서 페이퍼가 나왔는데 80세, 물론 노 연령이지만은 75세인가 85세부터 해서 5년 생존율을 봤더니 취전 입구가 큰 차이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 하지만 치주라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 저는 생각을 해요. 고혈압은 치료를 안 하면 10년 후에 10년 동안 이제 눈이 망가지고 그다음 키드니 망가지고 그다음 심장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당뇨가 생기면서 그냥 죽게 된대요. 제가 지금 98년부터 지금까지 고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내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구 선생님은 꼭 먹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인데 치유질환은 1, 2년은 아니지만 1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면 세균도 다양성이 개성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유전자, 사람과 몇 퍼센트 차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과 사람들 간의 유전자 차이가 약 초기 데이터 2006년도 되면 약 0.3%라 그래요. 근데 어떤 데이터는 2% 된다 그래요. 세균은요, 30% 이상 됩니다. 이게 피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을 파란색은 한국인 거예요. 케이콩. 그죠? 그래서 서양과 한국인과 서양에서 나온 세균들이 서로 틀릴 거라 생각하고 해봤더니 유전자 종류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양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더라고요. 다만 다양한 있는데 모든 58개 세균들 중에 99% 이상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1026개고 이 58개의 세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해봤더니 6698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82%는 틀려요. 유전자가. 다 없어. 어마어마하죠? 플레이모픽해요.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 피진지발리스가 제일 입안의 피진지발리스하고 여러분의 피진지발리스는 독성이 틀려요. 이 독성이 이제는 어디에 주로 있냐면요. 요것은요, 세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에서 필요한 유전자들이에요. 다 있어요. 누구나 있는 유전자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독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10에서 15%밖에 없는 게 67.8%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이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저 유전자는 원래 피진지발리에서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세균은 죽어서 자기 유전자를 남겨요. 그리고 세균들은 옆에 있는 유전자를 업테이크하는 컴피턴스를 하거든요. 그런 능력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세균이 죽어서 이제 엔도뉴클레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쫙 세균도 세포막이 터지면서 이제 죽거든요. 그 옆에 있는 세균들이 있다가 거기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픽업해 가요. 쭉쭉 자기 몸에.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인코퍼레이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세균들은 접합 선모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있는데 그것은 그 선모가 쭉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세균한테 쫙 줘요, 유전자를. 그게 플라스미드라는 유전자를 주는 건데 거기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도 많아요. 동종 인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수평적인 진 운반이라고 그래요.
호리젠탈 진 트랜스퍼를 하거든요. 그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유전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획득을 한 경우가 많을 거고 또 이 중에는 여기에 다른 세균을 가진 동료 인자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지 말아 그러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지금 감기 걸리면 항생제 처방 안 해주잖아요. 정말 다행인 거거든요. 근데 감기 걸리는데 안 낫잖아요. 그럼 항생제 드셔야 돼. 목이 붓고만 그러면 드셔야 됩니다. 그때는 가셔서 목이 붓고 따갑다 아프다 하셔서 항생제를 처방 받으셔야 돼. 그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내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왜냐 그러면 세균에 의해서 목이 붓고 그러면 일반 감기약 먹고는 안 나아요. 그래서 참지 마십시오. 예? 목 붓고 막 열나고 특히 열나는 것이 안 돼요. 세균에 염증 반응이 있다는 것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열. 왜냐하면 그 지역에 뭐가 많이 들어가게 해서 혈액이 많이 들어갔죠. 왜?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간다 했잖아요. 그 군인들은 혈액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면 보면 어때요? 다치면 정민아 다치면 이거 빨갛게 부어오르지? 그게 바로 혈액이야. 다치면 빨갛게 부어오르지? 그래서 그럼 열이 나잖아요. 거기에 빨갛고 열나고 부종 오르죠. 그다음에 아프죠. 이게 심하면 죽어요. 그래서 요즘은 염증의 5대 증상에서 죽음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염증은 위험한 거예요. 예?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세균도 균주마다 서로가 다 다르다. 개성이 있다는 거고 이걸 또 하나는 P 진지발리스는 염증을 많이 유발시키는데 희한하게 구강에 있는 치음 모습에서 염증 반응을 안 익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적이 아니다라고 나는 적이 아니야. 나는 너하고 똑같다는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페이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인 세균을 가지고 케이컴은 한국 거예요. 한국인 거예요. ATCC는 미국에 있는 균주 뱅크에서 구한 거예요. 했더니 이건 LPS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세균 물질이에요. LPS라는 물질이 있어요. 세포의 다당류인데 여기는 농도가 0.1하고 1을 해봤더니 한국인 균주도 2797나 2805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2804는 엄청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세포는 2804를 적으로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에서 나오는 IL-8도 세균에 의해서 나오는 사이토카인인데 이것이 전신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혈액이 있잖아요. 심장에서 대심실에서 부모님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까지 자신밖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얼마? 25초랍니다. 그러면 방광기가 1시간인데 몇 번을 돌겠어요? 그럼 이러한 IL-6 아까 말씀드린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염증 사이토카인의 3총사인 IL-6, TNF-알파 그리고 하나가 뭐라 그랬죠? 원베타죠. 야들이 어째요? 엄청나게 돌겠잖아요. 그쵸? 동물 실험 해보면 6배가 증가해요, 혈액에. 근데 사람은 다행히 2배밖에 증가 안 해. 그 다음에 입술자다 피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스캐닝 할 때 피 나잖아요. 그때 세균도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다행히 사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septicemia가 아니라. 하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안 되고. 듣고 또 이제 가임기 있으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스캐닝 하셔야 돼. 응? 아기 갖고 나서 스캐닝을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강 치준에 있으면 조산율이 엄청 높아요. 7배나 높아요. 저체중아라든가 조산이라든가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은 관리 잘 하셔야 돼. 가임기 때 있는 특히 또 아기 가지는 분들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봐더라도 세균 간의 특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구강세포에다가 퓨소박테리움 이렇게 하려면 10개를 투여를 했더니 여기가 바로 여기 퓨소박테리움이거든요. 이게 구강 치은 섬유 모세포예요. 여기다가 임표시 시켰어요. 여기 전형을 찍은 거예요. 엄청 길죠. 세균 하나가. 이게 요 세균은 파고 들어가요. 세상에. 요 안에 파고 들어가요. 근데 이때 우리 구강세포에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데 빨간색 유전자는 많이 발현되는 거. 파란색 유전자는 적게 발현되는 거. 뭐에 비해서? 컨트롤에 비해서. 즉, 여기에 세균을 투여하지 않은
그러한 세포보다 빨간색은 많이, 파란색은 적게 입표시키는데 10개 세균 중에 요 2개는 서로 비슷해요. 그죠?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나머지 8개는 빨갛게 형성시키는 유전자가 틀리죠. 그죠? 이 말은 세균, 균주, 종이 아니라 균주에 따라서 우리 숙주도 인지하는 것, 반응이 틀리구나 하는 거예요. 그 세균이 피진저바이러스 다 피진저바이러스 아니고 뮤탄스 다 똑같은 뮤탄스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균주의 다양성도 연구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을 꽂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균증을 하는데 저희가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2021년도 2000년 초반인가 미국에서 이제 효소 균주가 있느냐 장내 미생물 하신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한 것은 구하기 힘들더라. 근데 저희가 데이터가 오픈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4개 있다 했더니 오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줬죠. 주라고 해서 또 제가 또 좀 인심이 좋지 않습니까? 또 균주를 다 무료로 줍니다. 저는 전 세계 지금까지 돈 받고 팔아본 적이 없어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다 무료로 줘요. 왜? 그 한의 매체에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그것만 해도 1시간 걸리니까요. 어쨌든 간에 저는 무조건 줘요. 공짜로. 근데 지금은 이제 질병관리청 소속이 돼가지고 무료로 못 줘요. 거기는 정책이 그래. 그래서 조금만 받아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페이퍼가 지금 이제 투고를 했고 또 작년에는 자기들이 이제 또 프로베탈라는 세균을 일하는데 161개를 가지고 있다. 딱 이야기하더라고. 너희 몇 개냐 했더니 242개 있다니. 너무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It's okay. I wanna give it to you. 해서 줬는데 그게 12월 24일 날 들어간 거야. 12월 24일 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균주 받은 연구원이 그 연구 책임자는 없었는가 보죠. 요것은 크리스가 이 연구 책임자예요. 근데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중기하고 이름 보내요. 그러면 지도 저한테 하이 중기하고 저도 하이 크리스하고 이제 성은 크리스토퍼인데 그렇게 해요. 잔슨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 사람들은 다 이게 할아버지 이름도 부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크리스한테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도 이렇게 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중요성을 알고 저희는 많이 모아놨죠. 그랬더니 그게 빛을 보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혜택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펌메드라는 의학저널 관련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또 젠뱅크라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무료로 주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이런 학문적인 정보를 무료로 배포해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얼마나 많은 돈을 쓴지 몰라요. 가히 천문학적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또 저희 데이터 나오면 다 거기다 업로드를 해줘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나 것 같아요. 또 질문 조금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죠? 네. 보세요. 입술질. 단순하게 입술질.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잇몸병이 이 그림은 저희 예전에 제 후배이기도 하고 손재범 선생님이라고 예방치과 전공했던 친구예요. 지금은 이제 이호수에 개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 그림을 줬어요.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입술질법이잖아요. 그쵸? 보세요. 여기 잇몸 이렇게 염증이 있죠? 보죠? 레드. 그러니까 빨갛고 부어올랐죠? 여기 이분은 간질간질 했을 거야. 아프기보다도. 이 정도면. 그쵸? 자, 이건 입술질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입술질만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진은 뭐 3주 뒤에 사진 찍은 건데, 이 정도면 입술질만 잘해주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입술질이 가장 좋은, 그래서 베스트 웨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구강질을 좋은 방법은 입술질인데, 올바른 입술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입술질. 어떻게 닦느냐? 저희가 30년 동안, 34년 전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예방치과를 임상화했어요. 김동규 교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은퇴하시니까 없애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유는 있는데, 이 방송에 차마 그 이유를 말씀 못 드리겠네.
자, 그냥 넘어갈게요. 예? 넘어갈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우리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정말 가슴 아픈 선택이기 때문에. 자, 올바른 이솔지만으로도 임상, 아까 말한 숫자를 줄여주면은 그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시골에 한적한 그런 평화롭고 푸른 공기와 넓은 초록색 대지에 살 수 있는 그런 요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왜냐 그러면 요 사이사이는 닦여요, 안 닦여요?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뭘로 닦아야 되겠습니까? 치실. 여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는 치실을 쓰시면 돼. 예? 치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치실 갖고도 안 돼. 왜냐하면 잇몸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여기 사이가. 그죠? 그죠?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치간이수. 따봉입니다. 치간이수 따봉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쏘셔도 돼. 하실 때 뭐 어떻게 하시냐면 넣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무리하게 넣지 마셔. 아픈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빨 치아를 닦는데 피가 난다. 근데 안 아프고 시원하다. 계속 닦아주십시오. 계속. 왜? 여기 있는 잇몸 조직이 죽잖아요. 신경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나온 피는 죽은 피야. 그래서 마음껏 닦아주십시오. 그냥. 예? 근데 이제 아프다. 그러면 그것은 생사를 닦는 거예요. 생사를 닦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불제.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차 내가 생사를 닦고 있구나 하고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도 써요. 저도 여기가 잘 안 닦여요. 저도 뭐 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요가 막 부어 오르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저기 한 일부만 가면 치과 우리 후배들 제자들 지으려고 했는데 가서 해주면 되겠잖아요. 근데 미안하지. 그러면 이 치솔과 닦고 그다음 치간수 있죠? 하고 또 저는 또 이제 스케일러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실습에 썼던 스케일러 있잖아요. 그런 가지고 이제 합니다. 뭐 안 보고도 하죠. 뭐 그잖아요. 보건소에서 저도 이제 군대 대신 전에 보건소 3년 하잖아요. 그럼 저는 3년 동안 구강모 교육이나 이런 그 뭡니까 예방 진료를 거의 대부분 했어요. 제 환자 80%는 초등학생. 그리고 첫 번째 환자만 울어서 실패했고 두 번째부터는 다 성공했어요. 놓으면 되니까. 왜? 기구 설명해주고 이게 왜 쓰는 건지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하이스피드 물 쉥 하잖아요. 그러면 야 헬리콥터다. 아니 저기 그 뭡니까 소방차다가 쫙 해주면 얘도 좋아하죠. 그 다음에 프로브 딱 해주고 이건 벌레 잡는 거야 하고 제가 이렇게 눌러보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손 한번 대봐봐 하면 안 아프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우 스피드 이제 소리가 적게 나는 거 물 안 나오고 그럼 헬리콥터 소리 나니까 쫙 해주고 기구도 줘요. 해봐라고. 그럼 본인이 해보니까 안 아프고 괜찮거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관건은 마취예요. 보면 여기 정리 있어갖고 노하우를 또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정민아. 정민아 그 벌레 잡는 거다. 정민아 벌레 잡는 기기가 있어요. 벌레 잡는 기기가 있어. 선생님이 벌레 잡는 기계 벌레를 한번 쫙 잡아줘라. 그러면 벌레가 자면서 너도 잘 수가 있어. 안 아파. 알겠지? 그쵸. 벌레 잡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쫙 주거든요. 근데 따끔해. 벌레 잡는 약을 줄 때는 따끔해요. 근데 그거 한번 이제 따끔하니까 왜냐면 여기 뭐 이렇게 뾰족한 기구로 해보면 따끔한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쫙 해서 벌레 잡는 재워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죠 애기가. 그럼 저는 이제 손이 이제 입 벌리는 손도 아프고 애는 코 골고 자고 있고 저는 치료 다 해주고 그럼 다 끝나고 나서 이솔지 한번 쫙 해주면 또 부모님들이 자기 아기가 입냄새 난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있어. 그럼 저는 와 그래요? 그리가요? 하고 이제 이솔을 한번 저기 칫솔 있잖아요. 그럼 갖고 오시라 그래. 그런 다음에 갖고 오면 한번 이빨 한번 닦아볼까? 하고 선생님이 다 닦아줘요. 그러나 이솔 한 다음에 한번 해봐 냄새 맡아보게. 그러면 얘가 안 벌리잖아요. 괜찮아 해봐. 뭐 냄새 안 나거든요. 뭐 오면 향기로운 거. 그래서 어머니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면 향기롭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찌겠습니까? 이 소질 하면은 냄새도 안 나고 좋고 나니까 잘하죠. 정민아 너 해봐봐. 예? 엄마 저기 이빨 안 닦고 한번 네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엄마 닦은 거 한번 해봐봐. 예? 그럼 너 입도 똑같아. 알겠지? 또 우리 정민이는 기프트가 하나 갖고 안 되겠는데. 이거 고민이네. 선생님 축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
한번 우리 정민이 한번 확인해 보자. 자, 그리고 나서 가글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가글이요, 솔직히 좀 독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치카치카는 써도 됩니다. 그냥이 애들요, 불소 있는 거, 불소 없는 거 사지 마세요. 애들은 의미 없습니다. 불소, 치아의 내산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세균 죽이는 양은 안 돼요. 그 정도 갖고 절대 세균 안 죽어요. 불소가 우리가 쓰는 불소 갖고는 세균 절대 안 죽습니다. 껍질도 안 합니다. 우리 세포도 껍질도 안 해요. 가글 속에 들어있는 거 시중에 파는 거 그러니까 0.05% 미만일 거니까 0.2%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야 되고 0.05%면은 나눠 해도 돼요. 언제 하느냐? 이솔질 하고 하루에 이솔질 할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언제 하느냐? 자기 전에, 자기 직전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기 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하셔야 돼. 같이 이솔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민이 같이 우리 15살 미만 우리 학생들은 가글이나 하셔야 되는데 불소 있는 거 하시고 1분은 하셔야 돼. 근데 1분이 시기 재려면 힘들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만 5살 미만은 하시면 안 돼. 물론 물 갖고 테스트 해보고 하세요. 먹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알겠죠? 먹으면 우유 먹이시면 돼. 우유. 불소하고 우유 속에 칼슘이 결합해서 다 이렇게 대변으로 나오게 해줘요. 그래서 불소를 먹어버렸다 그러면 놀리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유 먹자 하고 우유 먹으시면 돼. 알겠죠?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할 때는 노래를 부르면 돼. 제가 우리 큰애들 할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막둥이가 큰애하고 12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할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이 있죠. 이소질 하고 나서 가글을 해줍니다. 하고 나서 호빵맨 알지? 그지? 그럼 뭐냐면 세균맨이 아니다. 가글맨. 미안. 지금 오래돼갖고. 가글맨이 세균맨을 물리칩니다. 하나. 이게 딱 6초예요. 기가 막히게 6초야. 이거 10번만 하면 돼. 10번만. 근데 가만히 하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이제 가글맨이 세균맨을 물리칩니다. 하나 그러면 우리 소율이도 하나 하면서 딱 멈춰요. 그 다음에 또 2번 이렇게 하고 10번 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으면서 해.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만 13살이거든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저녁에 이솔질 하고 나면 자동방으로 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솔질 해야 되는데 저 없으면 안 해요. 왜? 지금 엄마는 절대 안 시키거든. 우리 와이프는 일어나자마자 이솔질 하고 자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밥 해놓고 애기 먹이고 그냥 데리고 가요. 그럼 저는 그 꼴을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저는 못 보죠. 그러면 제가 있을 때는 항시 저도 하고 같이 주죠. 제가 하면서 줘요. 그러면 우리 막둥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빠는 하면서.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일어나는 날은 제가 꿈나라에 있으면 못하고 그렇습니다. 쉽죠? 정민아 오늘 한번 해봐봐. 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가글 할 때는 우리 학생들 고개 숙이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즐겁다고. 알겠지? 가글맨이 이렇게 하다가 하면 당하지 말고 우유를 쫙 먹고. 근데 우유 먹으려고 일부러 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일부러는 하지 마셔. 그러니까 우유 먹고 싶다면 우유를 사주셔야 돼. 괜히 안 줬다고 또 이 가글 먹게 하지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가글은 어른분들은 날마다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요. 뭐 이틀에 한 번씩만 해도 돼.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이게 가글이 사실은 이 100년 동안 쓰고 있는 100년 넘는 회사 거 쓰고 있는데 그 회사도 이게 좀 안 좋은 부작용이 있어서 순한 맛도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독성 테스트를 안 하고 이렇게 쓴다는 게 100년을 써왔으니까. 그죠? 옛날에부터. 그냥. 그래서 저는 국산을 쓰기를 바래. 제가 테스트도 해봤어. 국산 것도 제가 균준을 하다 보니까 큰 회사들이 자기들 내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비교해 보려고 저한테 의뢰하거든요. 저한테 하면은 좋아요. 괜찮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용 23장에 보면 이제 옛날 영화에도 나왔었죠. 쉽게 말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명이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한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거든요. 이 말은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입설지부터 지극히 정성한 사람만이 구강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질환을 잘 예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들려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한다는 것은 책만 있으면 되지 제가 왜 있어요? 괜히 돈 들게. 제 월급 줄 필요 없거든요.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말로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지자, 즉 지혜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어쩌겠습니까?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지만 제가 학교에 있는 만큼은, 제가 그래서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제가 발령받고 좀 있다가 사표를 써놨어요. 사인까지 해놨어요. 사인은 안 했죠. 사인은 안 했고 날짜는 안 쓰고 내가 선생으로서 자질이 없어서 이직을 사하겠다는 그런 걸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봐요. 제 추억의 노트가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받은 편지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준 편지들, 생일 때나 한 걸 제가 파일첩을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3번째 쓰고 있는데 맨 앞장에 제 사표가 있어요. 제가 진짜 이걸 지키지 못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사인만 하고 제출하고 이제 떠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이 성직자분들하고 이 선생은 똑같은 직업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외로워요. 왜냐 그러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기도 하지만 또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기도 힘든 그런 외로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직자분들이나 우리 선생들은 우리를 믿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 목요거든요. 2018년도에 제가 수업 준비하다가 제 방에 딱 봤더니 어우 진짜 이거 우리 375m 동양 최대로 긴 공간이랍니다. 이게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조선대학교가 10대 아름다운 교정을 가진 대학으로 선정됐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등산 있지 않습니까? 무등산. 옛날 미사일기지. 이쪽에 보면 세인봉이 있고. 이 봤더니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이렇게 11월 1일이니까 이제 곧 눈이 내릴 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을, 초록이 지는 모습을 제가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자.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화롭게 사시면 좋겠고요.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초등학교 송지율입니다. 네. 구강세정제가 너무 세서 입안에 조화로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예.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것은 좀 연하고 약하고요. 대신 우리 부모님들, 그건 셉니다. 우리 공주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너무 세요. 일반적으로 센 것들은. 그래서 2분의 1. 국산은 2분의 1, 외산은 4분의 1 정도로 희석 쓰시고, 입이 타는 듯한 느낌 있죠? 절대 쓰시면 안 돼. 희석을 하셔서 입이 타는 느낌이 없다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항균 시험도 해봤어. 희석해서 쓰니까 항균 능력은 거의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프로폴리스 제제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 건강기능식품 레벨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혈액을 통해서 먹을 용량을 뿌리는 데 쓰시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도 뿌려서 독하잖아요. 희석을 하세요. 안 독할, 느낌이 독하다는 느낌이 안 들니까 희석을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 사셔가지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치약이나 모든 것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 몸에 독성이 없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을까요? 네, 빨간. 네. 진지초등학교 정우현입니다. 저는 세균하면 더럽기만 한데 교수님은 왜 세균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저는 세균을 저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가 악동으로 변하게 만든 것은 나기 때문에 악동으로 변하지 않게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균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것은 제가 본과 3학년 때 제가 이제 기초공부를 좀 하다가 저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은사님이 이제 김학균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외래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 예과 1학년 때, 본과 1학년 때.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과 한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어쨌든 간에 제 일기장에다가 나는 미생물학자가 돼야겠다라고 쓴 게 있어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살았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미생물 교수님이 오시네요, 우리 대학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화학을 하라고 해서 지금 생화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생화학 교실이 있는 생화학 학자입니다. 리서치는 미생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 꿈을 갖게 됐고, 꿈을 가진 걸 결국은 생화학 교수가 됐지만 그래도 미생물, 즉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재밌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세균을 공부하게 됐죠. 또 다른 질문? 오, 네, 자. 초등학교 권준환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구강 세균 중에서 외국에서도 발견된 게 있나요? 그건 제가 아직 모니터링을 못 해봤네요. 죄송해요. 한번 볼게요. 네. 제가 모니터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저희 논문을 인용한 것은 봤어요. 저희 논문을 인용한 것은 그 리서치 게이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거기서 제 논문을 누가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인용됐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줘요. 즉 다시 말해서 제 논문을 다른 과학자들이 보고 논문 쓸 때 닥터국의 이 내용이 닥터국의 것이다라고 해주거든요. 인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 때 보면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계속 와요. 주위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통계라는 게. 뭐 어떨 때는 8편, 어쩔 때는 6편, 어쩔 때는 10편 이렇게. 근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하나 논문씩은 인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음에 또 모니터링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남아서 교수님과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연 진행 및 질의응답을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